여러분은 최근에 다녀온 여행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가장 즐거웠던 순간 혹은 마지막 날의 기억일 겁니다. 중간에 비가 오거나 길을 잃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죠? 왜 우리의 뇌는 경험 전체를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가 밝혀낸 기억의 비밀, 피크핸드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크핸드 법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인지 편향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평가할 때 그 경험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 즉 피크와 마지막 순간, 즉 엔드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가 대부분 지루했더라도 중간 소름 돋는 반전이 있고 결말이 감동적이었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좋은 영화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영화라도 결말이 허무하면 실망스러운 영화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차이입니다. 카너먼은 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유명한 냉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경험하게 했죠. 첫 번째는 섭씨 14도의 차가운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14도 물에 60초를 담근 후 추가로 30초 동안 서서히 15도로 올라가는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두 번째 조건이 총 90초로 더 오래 고통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의 69%가 두 번째 조건을 다시 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더 긴 고통도 덜 나쁘게 기억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카너먼은 의료 현장에서도 이 법칙을 검증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 6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사 시간이 길었던 환자와 짧았던 환자의 고통평가를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사 시간의 길이는 전체 고통평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 중 가장 아팠던 순간의 강도와 검사가 끝나기 직전의 통증 수준이 전체 만족도를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검사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절차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너먼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경험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기억하는 자아라는 점이죠. 2주간의 멋진 여행도 마지막 날 여권을 잃어버리면 전체가 나쁜 기억이 됩니다. 반면 힘든 등산이었어도 정상에서의 감동과 하산 후 따뜻한 식사가 있으면 좋은 추억으로 남죠. 우리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로 기억합니다. 피크핸드 법칙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에피소드 마지막에 항상 충격적인 클리프행어를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청자가 다음 편을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들이 디저트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맛이 전체 식사의 인상을 결정하니까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 전체를 균등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답변과 마지막 인사가 합격 여부를 좌우하죠. 쇼핑몰의 무료 사은품 전략도 구매 경험의 엔드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 법칙을 알면 더 나은 기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행의 마지막 날을 가장 특별하게 계획하세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을 이동이나 짐 싸기에 쓰지만 가장 기대되는 활동을 배치하면 여행 전체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둘째,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청중이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슬라이드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셋째,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세요. 하루의 끝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그날 전체가 좋은 날로 기억됩니다. 넷째,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헤어질 때의 인사를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 순간이 관계의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의 모든 순간을 공평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 이 두 가지가 기억의 전부를 결정하죠. 오늘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